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시승을 차는 저 뒤에 있는데 보시죠. 앞으로는 시승기를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탑기어 같은 그런 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쓰는 창고고, 자, 카이엔은 이렇게 타면서 시동을 걸어야죠. 바로 그래야 이 왼쪽에 키 레버가 있는 의미가 있지. 네. 오늘 자동차는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쿠페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벌써 2년 전인가 카이엔 쿠페하고 카이엔 터보 쿠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여드리는 카이엔 쿠페 모델이고, 이 하이브리드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카이엔 SUV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쿠페 같은 경우는 출력, 그러니까 엔진 성능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카이엔 E 하이브리드 SUV랑 똑같아요. 그래서 462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 그리고 충전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2km 정도 되는데,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는 모든 모델이 대기가 엄청 길죠. 이 카이엔 같은 경우도 뭐 한 2년? 무슨 아파트야, 2년 걸린다고 하니까. 거기다 지금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 그게 더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승기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기다리는 차주분들께서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도 그리고 기다리면서 어떤 정보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됐고, 사실 지금 카이엔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도 마찬가지인데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플래티넘 모델들이 전부 나와버렸죠. 플래티넘 모델이 어쨌거나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서는 내놓는 그런 좀 생색내기 모델? 뭔가 좀 편의 장비를 기본으로 넣어가지고서는 내놓는 모델들인데, 아무튼 컬러는 지금 제트 블랙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는 지금 보이실 텐데 보르도 레드 컬러랑 그리고 블랙 투톤 조합이에요. 그리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서 얘도 차값은 한 1억 3천에서 시작을 하는데 얘도 옵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옵션 시트는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제 채널에서는 지금 카이엔 쿠페를 세 번째 보여드리는 거라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배터리와 엔진의 전환 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 카이엔 쿠페를 갖고 계신 차주분이랑 좀 통화를 했는데, 이건 이제 차주여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옆에서 보면 밑에가 범퍼죠. 그리고 위에가 이게 테일게이트고, 근데 보면 테일게이트가 더 튀어나온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여기가 테일게이트인데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트 같은 데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창고, 지금 여긴 천장고가 높으니까 괜찮겠지만 올려볼게요. 들면 여기가 찍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트렁크를 열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닫고 있어도 후진을 할 경우에 보면, 후진해서 빠꾸 하면, 뒤로 후진해 보면 닫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여긴 그리고 쇠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주분께서 굉장히, 야, 이게 몰랐는데 위험하겠더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근데 이 리어 스포일러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이게 속도에 따라서도 변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변하고 공력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기능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참 멋지죠. 여기도 아주 이런 얇은 스포일러도 있고, 그리고 얘는 리어 스포일러도 보면 뚫려 있죠. 그래서 뒤에 맺히는 빗방울들이 잘 씻겨 나가게 해놨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뭐 정말 나무랄 데가 없지만 타다 보니 알게 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도 이제 카이엔이지만 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임 컬러를 군데군데 다 집어넣어서, 브레이크 캘리퍼도 그렇고 모델명에도 그렇고, 또 안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타코미터, 또 여기 이 스포츠 크로노 군데군데 집어넣어서 그런 하이브리드라는 것을 드러내죠. 이 문 닫는 느낌은 참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 라이트도 지금 PDLS 플러스까지 들어간 거라서 이건 뭐 쫘라락 하는 거는 경험해 보면 너무 좋죠. 파나메라의 뒷모습입니다. 요 안개등 양쪽에 다 들어오는 건 지금 보시라고 켜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도 보면은 파나메라처럼 이제 쭉 이어졌죠. 후진등이, 네, 보이시나요? 트렁크를 좀 열어볼게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그 트렁크 바닥에 공간이 좀 손해를 봅니다. 이 바닥 밑에 공간에 저렇게 커다란 배터리가 들어가서 꼭 리모와 토파즈 같죠? 보자마자 뜨겁진 않네. 아,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저런 노출된 거라든지 이런 공간 같은 데를 보면 좀 그래, 거시기 하죠. 배터리는 삼성입니다. 메이드 인 헝가리네요. 이것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작아지고 연료 탱크도 일반 내연기관 카이엔보다 작아요. 자주 열 일은 없겠지만 홈 맞추기가 힘드네. 하지만 여기 바닥은 평평해서 좋고요. 물건 밀어넣기 좋고, 여긴 지금 이 스티커도 아예 제거를 안 한 시승차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뒤에 서스펜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뒤쪽 서스펜션만 낮춰가지고 물건 실을 때 참 좋죠. 지금 보면 뒤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앞은 떠 있어요. 그리고 카이엔도 대형 SUV니까 차박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온 김에 한번 매트를 깔아 볼게요. 뒤에서 근데 2열 시트를 접는 버튼이 없습니다. 레버나. 아, 그게 빠졌구나. 대신 이쪽에서 레버로 한 번에 접을 수가 있다는 거. 뒤쪽도 여기 4대6으로 시트는 접힙니다. 보시면 살짝 경사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제작한 매트리스가 카이엔에도 딱 맞지 않을까. 가져와 볼게요. 마침 이거는 작년에 2022년 시즌을 위해서 개발한 건데, 색깔이 오늘 이 보르도 레드랑 이 색깔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네. 우와, 거의 색깔이 같아서. 오, 이것도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나.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색깔이 보르도 레드로 마치 한 것처럼 잘 맞네요. 이렇게 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 매트리스가 평탄화가 되는 거거든요. 깔면 완전히 군대 침상처럼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얘는 또 저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누울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적재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에어매트를 안 쓰고 폼을 가공해서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이건 되게 미니멀한 차박을 하는 분들, 또는 뭐 굳이 가서 하룻밤을 안 자더라도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휴게소에서 쪽잠 잘 때, 그럴 때 그냥 깔고서는 누워서 그냥 자면 끝이니까 굳이 뭐 다른 거 챙길 필요도 없이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 끝이거든요. 이 색깔이 다른 차의 일반적인 내장재랑은 어울리기엔 좀 세다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보르도 레드랑은 너무 잘 어울리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만약 일정 부분 좀 모이면 저희가 추가 생산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38만 원이에요. 카이엔 쿠페 2열 공간은 이전에도 보여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굉장히 이 운전석을 가깝게 당겨는 편인데,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 볼게요. 문 넓게 열립니다. 좋아요. 윈도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내려가지 않고, 이게 좀 높아요. 그래도 뭐 스커트 입은 여성이라든지 아이는 도어 스텝이 카이엔에 옵션으로 있었나?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나저나 제가 카이엔 2열 시승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나? 여기에 시승기 있으니까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문 닫는 느낌? 어우, 좋아요. 소프트 클로징 굳이 필요가 없겠어. 그리고 윈도우도 여기 지금 라인이 깎였지만 그래도 시야 좋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닝도 최대한 높이면 이렇게 되고, 암레스트도, 이 가죽, 쓰인 가죽은 참 좋죠. 나파 가죽 같아. 아닌가? 그냥 천연 가죽인가? 천연 가죽일 것 같아요. 나파는 이거보다 더 맨질맨질하죠.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1억 3천만 원 하는 차니까 좀 더 고급스러워도 될 것 같은데, 딱 Q7 같죠? 공용하는 게 아닐까 싶고,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더 좋죠. 그리고 이 옵션 뒤엔 들어갔는데, 이 포르쉐 크레스트 이거 들어간 것도 좋고,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도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시트가 4대 6이라고 그랬죠? 얘 4대 2대 4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여기에 이 버튼이 있어서 이거 누르면 가운데 시트만 접혀져 가지고 스키스루도 쓸 수가 있어요. 스키스루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데 보면은 완전 가죽이 아니죠. 여기는 또 직물이라는 거. 예.
그리고 얘는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는 룸미러 통해서 운전자가 뒤 바라볼 때 시야가 제법 좋아요. 뒤가 깎인 SUV인데도 불구하고 시야 좋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4존, 그래서 끌 수도 있고요, 아예. 그리고 열선도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밑에는 C타입 포트 2개랑 C가 잭이 있는데, 여기는 잿더리가 들어가는 공간인 것 같죠? 잿더리는 없네. 바닥 좋습니다. 공간이 이 정도면 뭐 너무 넓죠? B필러에도 송풍구 있고, 그리고 이거 독서등 있는데, 독서등은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이 될 거예요. 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죠. 예. 근데 이 버튼이다 보니까 아우디보단 좀 덜 정교하게 조절이 되네. 가운데에도 사람이 못 앉을 공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되게 튀네. 이게 지금 보르도레드 가죽이 다른 데는 다 쓰였잖아요. 근데 이 암레스트는 사실 괜찮아. 근데 이 센터 암레스트가 이 위는 또, 여긴 또 플라스틱이라 이렇구나. 뒷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더 튀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가죽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오프로드 핸들 같은 경우도 뭐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색깔이 아주 그냥 구분이 확 됩니다.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쿠페의 2열 공간입니다. 포르쉐 차는 뭐 어떤 차종이든 어떻게 옵션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옵션 시트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본 스티어링 휠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에 기억하기로는 포르쉐 출장을 갔을 때, 너무 오래전에 몇 년 전이었는데 이 카본 스티어링 휠이 없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의외네요. 그 없어졌던 이유가, 뜨거운 여름에는 이거 지금 차를 외부에 대놓으면은 이 태양열 때문에 여기가 엄청 뜨거워진대요. 그러면서 이거 잡았을 적에 화상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그 이슈 때문에 이 옵션이 없어졌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돌아왔네. 없어졌던 적이 없었나? 이것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이거 그리고 스포츠 리스폰스도 들어가 있죠. 이거 누르면 20초 동안 저렇게 지금 시간 줄어들고 있죠. 예, 다시 누르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크루즈 컨트롤 ACC는 들어가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나 그런 건 빠졌더라고요. 그 옵션은. 그건 다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옵션도 없나? 그건 없고, 그리고 5구 계기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 왼쪽에는 뭐 외부 온도, 그리고 두 번째 창에는 속도 제한, 또 이거 앞차와 차간거리 하이브리드 보조, 지금 배터리로 26km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운데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가지고선 바뀌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엔진 회전계를 크게 띄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이제 액체류 온도, 배터리 볼티지랑 오일 압력,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보여주는 거고, 트랙 컴퓨터, 지도를 크게 띄워주기도 하고요. 랩 타이머, 지포스 게이지, 부스트, 에너지 흐름도 많이 보여줍니다. 정보가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되네. 이게 더 많아졌네. 하이브리드 차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뜨죠. 저것도 내가 임의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센터 디스플레이도 큼지막한데, 보자면 여기서 이제 뭐 오프로드 설정도 할 수 있고, 온로드 SUV니까 그래도. 얘는 이제 PSM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 바위, 모래, 진흙,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이 버튼들을 그리고 여기다 다 빼놨죠. 뭐 클라이밋은 공조장치, 하이브리드 버튼을 여기다 넣어놔서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고요. 이 홀드는 배터리를 안 쓰는 거고, 이 차지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고, 하이브리드 오토는 힘이 필요할 때는 배터리를 쓰고 뭐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 버튼을 다 빼놓은 건 좋은데, 이제 한 판으로 짜놓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넓게 좀 배치는 돼 있어서 작동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이 밑엔 그리고 햅틱도 있다는 거. 서스펜션 강성 조절 여기서 할 수 있고, ESC 꺼버릴 수도 있고. PSM 스포츠죠. 이거 완전히 꺼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고 있으면 PSM 스위치가 꺼지죠. 저렇게 해야 완전히 안전장치가,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진 겁니다. 나머지들은 뭐 사이드 브레이크, 컵홀더,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 박스는 마감 잘 됐네요. 이 위에도 넓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디밍 조절이 돼요. 밝았다 어두워졌다,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죠. 요 위도 마찬가지. 전체 등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이엔의 사이드미러는 작아요. 크기가 크지 않죠. 근데 여기는 광각이라 좋고, 그리고 여기도 뚫려 있어서 이것도 대형 SUV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쪽 사각지대에 차 있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나메라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쿠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에도 그 카이엔 E 하이브리드 SUV 시승할 적에 얘는 이제 전기 배터리가 충분하면은 론치 스타트를 전기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전기로 두고 가보겠습니다. E 파워죠. 지금 브레이크 꾹 밟은 채로 E 론치가 뜯죠. 여기서 쭉.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카이엔 E 하이브리드 SUV랑 동력 성능은 똑같습니다. 462마력 최고 출력 내는 합산 출력이죠. 전기 주행 가는 거리는 대략 한 40km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50% 좀 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24km 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시트 포지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게 그래도 내려앉아서 이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궁금한 건 얘가 근데 제로백이 카이엔 E 하이브리드 SUV는 5.0초, 5초 플랫이거든요. 근데 얘는 5.1초야. 0.1초가 느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속도 방지턱 넘을 때도. 그리고 얘가 지금 이게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적에 이 회생제동 시스템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전자식 브레이크가 소리를 뿌드득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이건 저는 관찰하지 못했었던, 이게 카이엔에서도 나왔었던가 그런 게 있고, 변속기는 8단 토크 컨버터 방식 8단 팁트로닉인데 달라진 거 없죠.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카이엔 쿠페 현재 이제 갖고 계신 차주분의 얘기를 말씀을 빌리자면 DCT랑은 또 다른, DCT는 그냥 팍팍 변속하는 그 변속감 때문에 뭔가 옛날 DCT는 특히나 뭐 뒤통수 걷어차면서 변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기어가 미트가 되면서 이제 툭 튕겨나가는 느낌이 계속 관찰이 돼가지고, 아까 그분은 심지어 그게 약간 뒷궁하는 것처럼 뒷차가 범퍼를 살짝 쿵 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변속은 아니고, 가속을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엔진에 모터가 더해져서 이제 힘을 더 보태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포르쉐는 항상 주장하는 게, 옛날에 그리고 포르쉐 그 하이브리드를 처음 만들었을 때 뭐 그것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어떤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더 뛰어난 성능을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카이엔 같은 경우는 가속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변속기에서 느낌이 뭔가 좀 어깃장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답답하다고 그럴까? 뭔가 속 시원한 호쾌한 그렇게 빡 터지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엔진에 힘을 더할 때 느낌이 썩 깨어날 듯 말 듯 하다가 깨어나는 그 느낌이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그냥 엔진만 계속 가동이 되거나 그러면 좋겠어. 보통 요즘 SUV들, 요즘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가동을 하다가 모터가 더해지든 아니면 모터로 달리다가 엔진이 더해지든 그 차이가 저는 감지하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모든 세그먼트에서 스포츠카를 만든다고 하는데 스포츠카라고 하는 게 많이 옅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또 내몰라 치면 그래도 받아주긴 하는데, 그런 막 아주 정교한 자로 잰 듯한 제어, 한 체급 작은 차의 움직임, 막 이런 거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차를 돌렸는데, 그제서야 좀 엔진이 주가 되면서 모터의 개입이 신경이 안 쓰이고 그냥 차를 좀 오롯이 내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있습니다. 배기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좀 후적 터지는 것도 뽕뽕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가끔 들리긴 하는데, 간헐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뭐가 워락워락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그리고 스포츠백이 지금 그 옵션도 들어가진 않았고, 그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나? 전에 SUV 때는 그 4발짜리가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단 변속기도 뭔가 호쾌한 느낌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문이야.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상기 선배가 항상 다니는 길이군요. 네. 어떻게 돌아 나갈지 한번 보죠. 지금 ESC 다 꺼가지고 차가, 그리고 중량이 얘가 공차 중량도 더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배터리가 저 뒤에 트렁크에 깔린 것 때문에 이런 느낌은 부담스럽진 않은데, 그래도 내 몸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좀 더 쪼였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 추월 가속할 적에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땅 걷어차는 느낌 있죠? 이게 바람 소리는 지금은 근데 꽤 고속이니까 그럴 수 있겠고, 그런 건 있어요. 차가 고속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속이 되면은 뭔가 좀 응축되는 느낌? 그거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전에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포르쉐라면 기대하는 느낌은 어떤 속도 영역에 올라가는 그 과정, 구간까지도 뭔가 좀 쫀쫀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약간 좀 헐렁헐렁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좀 뭐랄까 확 몰아붙인다고 그럴까? 그게 어려워요. 예. 이 차는 어쨌거나 전기 모터에 의지해 가지고 저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어서 막 달리는 것보다는, 배터리 아껴가며 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포르쉐가 제조한 그런 취지대로, 방향대로 엔진 태우면서 달리세요. 그 엔진 돌리면서 달리세요. 모터가 가끔 도와주면 더 힘이 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도 느꼈지만 이 MLB 에보 플랫폼에다가 에어 서스펜션 넣은 조합은 기존의 폭스바겐 그룹에서 카이엔, Q8, Q7, 투아렉, 우루스, 벤테이가 할 것 없이 대형 SUV에서는 이런 승차감을 갖게 되면 정말 그 세단처럼 편히 탈 수 있는 게 돼서 참 만족스러운 편의 장비인 것 같아요. 이 에어 서스펜션에 얘는 지금 셀프 레벨링 되는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감쇄력 조절하는 것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 근데 이거랑 또 그 벤츠 액티브 바디 컨트롤 있죠. 그거랑 비교를 하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은 좀 더 컴포트했던 것 같아. 예. 얘는 좀 그래도 다이내믹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쓸 수는 없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스포츠 플러스 서스펜션인데도 넘어갈 때 느낌이 단단하지가 않죠. 딱딱한 서스펜션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 에어 서스펜션의 어떤 은혜, 에어 서스펜션의 지금도 신기할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높은 SUV에서 이게 되냐 말이지.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로 도니까 차가 좀 쾌활하게 도네요. 쾌활하게 움직여서 그래도 좀 짝짝 맞는 느낌이 일반 하이브리드 오토든 아니면 E-파워든 이렇게 두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카이엔 쿠페는 그냥 웬만해서는 스포츠로 두고 달리시는 게 차를 제대로 타는 것 같습니다. 차를 제대로 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덤프트럭이 지나갔는데도 옆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되게 잘 차단돼요. 네, 이상으로 카이엔 E 하이브리드 쿠페 시승은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영상 제 시승기를 좀 전에 오늘 보여드렸었던 그 창고에서 계속 찍으려고 하고 좀 쇼 개념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루했었던 걸 떠나서 좀 짧고 재밌게 사람들도 좀 등장시켜가지고 토크쇼처럼 바꿔보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 뭐지?
니로인가? 저것도 뭔가 저기 뭘까요? 임시 번호판인데